수명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해서 생존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명 증가 정도도 가늠을 해봤더니 약 10% 내지 15%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흔히들 무심하게 난 오래 살기 싫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의 꿈은 오랜 인류의 기본 욕구이자 진시황이 애타게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최소한의 스트레스, 그리고 술, 담배 멀리하기 등등 우린 이미 장수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소식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장수의 요건 중 하나죠. 자, 오늘은 정말 적게 먹으면 수명이 증가될지, 그리고 증가된다면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즉 칼로리 제한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만 루이지 코르나로라는 이탈리아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세기 말에 베니스의 작은 허약한 귀족이었던 그는 금욕주의가 건강에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칼로리를 하루 1000kcal 정도까지 제한을 합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하루 1000kcal이지 국내 권장 칼로리가 남성 2500, 여성 2000인 걸 감안하면 남들의 반도 안 먹은 거죠. 얼마나 적게 먹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정확한 나이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80세 이상 장수를 했고요. 당시 유럽에서 50 내지 60세면 상당히 노인으로 간주되던 때라서 이는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 임상시험도 아닌 하나의 사례를 정설처럼 받아들이긴 무리가 있죠. 50%씩이나 칼로리 제한을 한 거라서 좀 극단적인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을 대상으로 칼로리 제한과 수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있어요. 자, 먼저는 칼로리 제한과 수명을 연구한 다양한 동물 실험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레서스 멍키라는 인간과 93%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2009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가 가장 참고하기 좋습니다. 성체가 된 원숭이에게 30% 정도의 칼로리 제한을 했더니 30년 이상 살아남는 원숭이가 2배 더 많았고요. 수명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해서 생존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명 증가 정도도 가늠을 해봤더니 약 10% 내지 15%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수명을 연구한 연구는 없었지만 한 연구에서 15% 정도의 칼로리 제한을 2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은 쪽은 1.8kg 찐 반면에 제한한 쪽은 8.7kg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요. 체중 감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Sustained Metabolic Adaptation, 즉 줄어든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몸의 대사 정도의 조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웠나요? 이 덕분에 몸이 과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공격을 덜 받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레이트 오브 리빙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할수록 기대 수명은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뭔가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안에서 뭐 소화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세포 활동이 활발할수록 활성산소도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각종 세포나 세포기관들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턴오버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명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연구에서 대사 정도가 조절되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런 근거들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문헌들을 베이스로 한다면 약 15 내지 30% 정도의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면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고 수명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칼로리를 줄이실 때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로 줄이셔야겠죠. 이게 15% 내지 30%라는 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혹여나 몸의 저장성 에너지가 싹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건강과 미용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적절하게 섭취 칼로리를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가이드를 하나 드려보자면 밥 한 공기가 300kcal 정도 되거든요. 하루 섭취 총 열량을 2000kcal 정도라고 봤을 때 15% 정도면 딱 300kcal를 줄이면 됩니다. 하루 3끼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밥의 양을 3분의 2로만 줄여도 전체 칼로리가 15% 줄어든다는 거고요. 밥의 양이 줄어들면 반찬의 양도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15%보다 좀 더 칼로리를 줄이실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사의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클릭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